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게 돼서 반갑고요. 일단 오늘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다 뭘 넣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한 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저는 이제 법학 박사이고 지적재산권법 전공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고, 강의는 이제 광운대, 대진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지금 이렇게 강의 이력이 있고, 이번 학기는 강운대하고 서울시립대, 서강대, 홍익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이제 소논문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학위 논문하고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강의할 때 강의는 이제 좀 이런 이력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타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리눅스 동아리 활동하고 이제 동호회 활동을 했었고요. 여기 이제 고려대학교에 이제 쿨스라고 리눅스 동아리가 하나 지금도 있나요? 하여튼 쿨스라고 리눅스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 친구들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저작 활동 했었고요. 블로그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상당수가 이공계생들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학과 분들하고 이제 경영학부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런 분들 중에서 또 이제 컴퓨터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전문가 수준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법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는 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오늘은 지적재산권 관련된 어떤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특허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지식재산권 관련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제가 늘 강의할 때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 법률이 있으면 그 법의 목적, 그리고 이제 용어,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목적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또 규정의 방향이 되고 해석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용어라는 것은 그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용어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다루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어떤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정의에 부합하는 것들이 그 법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규제하고 있는, 규율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향후에 이제 뒤에 보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특허법상의 발명의 정의에 부합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굉장히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이제 정신적 사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작성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글을 쓴다든가, 사회학과 분들은 이제 글을 쓴다든가, 보고서를 쓴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지식재산권의 유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이제 생각을 해서 뭔가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유형물이 아니라 무형물이라는 것이지, 무형물인 것이고, 그리고 정신적 산물이라는 것이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전부 다 지식재산권의 영역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 보석과 같은 유체재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지식재산기본법이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몇 년 정도 됐는데, 이 특허청에서 주도를 하면서 이 지식재산기본법이라는 법률을 만들고,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체계적인 어떤 지식재산의 어떤 창출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어떤 중심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일단 판단을 해서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을 했고, 여기에 이제 지식재산이라는 용어가 정의가 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지식재산이 뭐냐, 지적재산이 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용어의 정의 부분부터 제각각
부분인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거의 워낙에 오래된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통일된 사안이긴 했지만, 일단 법에 그 지식재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그 정리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이제 그 관련 제도를 만들고, 관련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해놓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과거에는 아래 보시다시피 지식재산이나 지적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주로 이제 지적재산이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적재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 특허청에서 이제 지식재산 기본법을 만들면서 이제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를 좀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게 됐고요. 정의를 보면 이제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이건 이제 저작권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이건 상표 관련된 내용이고, 생물의 품종,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특허, 저작권, 그 상표라든가, 뭐 그런 것들, 기존에 있는 법률에 의해서 그 규제라든가 아니면 보호가 가능한 것들 왜 이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그 관련된 그 지식재산이라는 그 용어가 포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상당히 굉장히 넓혀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1990년대 이후라고 해야 될지 2000년대 이후라고 해야 될지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2000년대를 전후해서 그 이후에 그 새로 이제 신지식재산이라고 하는 유형의 어떤 유전 자원도 물론 이제 생물의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어떤 지식재산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미리 이제 포섭할 수 있도록, 포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넓게 이제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지식재산줄 중에서도 이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그런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우리가 지식재산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더 넓은 개념이고,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이런 넓은 개념들 중에서 법령 또한 조약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적재산이나 지식재산이 이제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도 이제 학계에서는 지적재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스마트폰에는 이제 어떤 지식재산이 있나 보시면, 이렇게 외형 부분을 보시면 이 외형이 이제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 그 스마트폰의 외형의 일부로서 화상 디자인이 또 디자인으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상 디자인들 중에서도 이 안에 있는 이 일부가 또 디자인으로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상표, 그 다음에 갤럭시 S 상표, 이거는 이제 상호하고 같이 사용되는, 상호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호가 상표로도 사용되는 그런 경우고요. 이거는 이제 상품에 들어가는, 상품에 사용되는 이제 상표입니다. 그다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삼성 애플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이제 한국에 이제 삼성 한국 특허가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상향 링크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채널 전송 방법 및 장치,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정보통신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터보 인터리빙 장치, 무선 단말기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법, 이런 식으로 그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내지는 이제 정보통신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그 스마트폰 안에 특허로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실상 다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사물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이제 예전엔 유비쿼터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다시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용어가 물론 이제 좀 더 넓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이런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소프트웨어가 점차 이제 이용되는 그런 분야가 점차 넓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기술이, 물론 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하드웨어 부분을 많이 대체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아무래도 이제 그 사물 인터넷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유비쿼터스, 뭐 인베디드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의 활용 범위가 점차 소프트웨어 물론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점차 이제 고도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 활용 범위도 점차 이제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에 들어간 이 소프트웨어가 특허를 받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원래는 이제 기계의 이제 물건 특허,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어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결부가 되면서 이제는 예전하고 달리 이제 예전에는 컴퓨터 관련 특허,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라는 것이 좀 한정되어 보이긴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점차 이 소프트웨어 활용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관련,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라는 것이 그 범위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넓어진 거죠. 예,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이런 그 특허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스마트폰에 관련된 이런 지갑이죠, 이거는. 실용신안.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 영업비밀. 예, 모든 스마트폰에 있는 그 노하우를 전부 다 삼성이 전부 다 공개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 이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예, 매뉴얼은 직접 작성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테크니컬 라이터 아니면 카피라이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매뉴얼을 작성한 사람의 어떤 그 사상이나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예,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매뉴얼도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스마트폰에 이런 식으로 예, 지식재산권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스마트폰을 넣는 이제 상자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해서 예, 우리나라 말로 상품화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그 것도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예, 보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동영상인데요. 이거 제가 이 게임 동영상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예. 자, 이거를 보시면은 예, 이거는 이제 그 차구차구라고 하는 예, 그 온라인 게임인데 예, 뭐 그냥 그 가끔 이제 그 저도 이제 머리 식히느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게임 동영상 이렇게 노래 막 나오고 막 그래요. 축구 선수들 막 얼굴 나오고 예,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상상을. 예. 자, 이런 온라인 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MMORPG 이런 그 스포츠 게임이 있는 반면에 또 MMORPG라고 하는 리니지를 우리나라 대표 게임이죠. 리니지. 뭐 또 뭐가 있죠? 예,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 뭐 파이널 판타지는 일본 이제 그 RPG 게임이고 그런 이런 그 게임들이 있죠. 온라인 게임도 있고 뭐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비디오 게임으로 나온 그런 거죠. 예, 예전에 뭐 하여튼 지금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로까지 제작이 됐던 그런 게임인데 자, 온라인 게임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영상 저작물이 들어가 있고 인트로 화면이라든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게임을 뭐 이렇게 게임의 중간중간에 또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가 들어가죠. 미술 저작물입니다. 그런 것이. 그리고 BGM이 들어가잖아요. BGM이 들어가서 그 사업이 종료된 이제 A3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뭐 러시아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게 뭐 벌써 10수년 된 게임인데 거기에 이제 그 관현악단을 직접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오케스트라를 불러가지고 직접 음악을 녹음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기 들어가는 BGM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수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악 저작물.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 리니지 같은 경우에도 그 원작자가 리니지의 이제 MMORPG 게임이니까 뭐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직접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스토리 가져다가 이제 뭐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원작자가 이제 리니지의 원작자 스토리 이것을 각색해서 이제 MMORPG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을 주장하는 뭐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이제 뭐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영화로 아예 스토리가 영화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유명한 이제 그 만화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제 그 SF 영화 같은 것들이 애초에 이런 게임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출시가 돼서 이렇게 영화도 보고 아니면은 영화도 보고 같이 이렇게
게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마케팅에 같이 이렇게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이 이게 같이 마케팅의 그 여러 가지 유형 형태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원작에 대한 저작권, 예, 그런 거, 스토리가 있는 경우 원작에 대한 저작권, 그다음에 각색한 결과물이 온라인 게임에 대한 2차 저작물, 즉 원작이 있고요. 이 원작에 대해서 어떤 창작성이 들어가서 누군가 다시 새롭게 각색을 해내면 거기에 창작성, 그 사람의 각색을 한 사람의 어떤 창작성이 들어가잖아요. 예, 개성, 예,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이 이제 2차 저작물에 대한 어떤 저작권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원작자가 이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원래 갖고 있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또 그 창작성이 누가 창작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창작한 자가 2차 저작물에 대한 어떤 저작권을 또 갖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리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표로 등록이 돼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리니지 안에 있는 그 게임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특허를 이제 특허를 몇 가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가 안 되지만 그 말하자면 서버 시스템, 예, 그 게임을 구현한 이제 서버 시스템이라든가 그 소프트웨어의 구현 방식, 예, 그 시스템 구현 방식 이런 것들은 이 특허권의 대상이 되거든요. 특허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화상 디자인. 보통 이제 앱 개발자분들이 이제 도대체 이 앱은 어떻게 뭐를 받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벌써 몇 년 됐죠.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요구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뭐 물론 문제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그 용량이 작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용량이 되게 커요. 생각보다. 큰 뭐 온라인 게임도 들어와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초기에 어떤 게 앱하고 달리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도 굉장히 말하자면 그 기능이 좋아졌잖아요.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기본 구성 그 요소들이 하드웨어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또 그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용량, 크기,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대작 게임 같은 경우에는 대작 게임이나 이런 것들 보면 뭐 1기가가 넘잖아요, 거의. 그 용량이 설치를 하면 1기가가 넘어요. 예, 뭐 동영상 뭐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근데 온라인 게임은 불과 뭐 몇십 메가 뭐 이 정도죠. 예,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작아요. 거기다가 일반 우리가 이제 이런 게임 같은 거는 워낙에 뭐 동영상도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커지는데 일반 이런 조그만 그냥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드는 앱 같은 경우에는 뭐 몇 킬로바이트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디어만 이렇게 그냥 차용을 해가지고 새롭게 앱을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베끼려고 하면 또 소스 코드를 보지 않더라도 뭐 거의 동일하게 베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거기다가 또 이런 앱을 만들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프로그램 언어라는 것이, 예,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거기도 API가 있고, 예, 거기 들어간 이제 들어가는 또 정형화된 이런 코딩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워낙에 워낙에 예전에 있었던 거에 비하면 애플에서 만들어낸 그런 거, 삼성에서 만들어낸 관련된 삼성이 아니라 구글이겠죠. 예, 거기서 만들어낸 프로그래밍의 그 방식이라는 것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단순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짧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작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하게 동일하게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니까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 뭐 아니면은 상표로 보호할 수 있는 거고 특허를 낸다면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일반 영세한 기업들이 특허를 내기 또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저작권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표현을 베낀 게 아니면 또 보호가 안 되는 거고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상 디자인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예, 애플리케이션의 UI를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 화상 디자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디자인권을 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중으로 이제 보호를 받는 뭐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도 화상 디자인이라는 것이 뭐 아까 보셨던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모니터에 이렇게 비춰지는 이런 것들도 이 화상 디자인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라든가 블로그 뭐 이런 아니면 이제 TV 화면에 있는 UI 유저 인터페이스 아니면 이제
요즘 PDP도 있고 뭐 아니면은 또 예, 스마트 기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이런 예, 화상 디자인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세탁기에 들어가는 UI 이런 것들도 화상 디자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상 디자인.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온라인 게임 그리고 이제 온라인 게임 화면 그 구성 화면 있잖아요. 유저 인터페이스 구성 화면 이런 것들 화상 디자인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의 그 웹사이트도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디자인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이것도 이제 보호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법률 규정은 없지만 예, 이 퍼블리시티권이 초상권에 준해서 아니면 이제 예, 초상권에 준해서 이렇게 보호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좀 불안정한 권리긴 하죠. 퍼블리시티권이. 그다음에 영업 비밀로 그 온라인 게임에 있는 온라인 그 영업 비밀도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자, 예. 네. 직접 저작권이랑 저작권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아, 같은 거예요. 같은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식재산 아까 보시다시피 예, 지식재산이라는 것에 요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요게 저작물에 관련된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게 저작물에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지식재산 안에 이 저작권이 들어가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사실상 뭐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게 표현해서 지식재산이고 그 특정해서 표현할 때는 저작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권리들이 그러니까 지식재산이라는 이런 권리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온라인 게임 속에도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예, 지식재산들 중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지식재산인 것이에요. 예. 자, 소프트웨어 참 이게 계속 이제 뭐 농담도 안 하고 계속 이제 들어와가지고 제가 출석 부르고 갑작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또 예? 에러가 나가지고 계속 이게 수업만 하고 있어서 좀 그렇죠. 예. 근데 참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말하자면 융합 전공이잖아요. 융합 보안 전공인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들의 전공이 따로 있고 거기다 이제 또 이중으로 또 다른 전공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죠? 예,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제 이공계 분들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융합보안 전공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사실 물론 이제 이공계 분들이 사회학이라든가 인문학을 접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술을 보고서 이제 기술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접해서 이거를 뭔가 연말을 하고 습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예, 뭐 C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련된 내용들. 예, 기술적인 뭐 공학적인 어떤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도 갖춰야 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예,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공계 분들은 이공계 분들대로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술적으로는 아주 물론 이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녹화가 되고 있어서 예, 뭐 반대를 하실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기술을 참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하시는데 글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수준 있는 뭐 해커인데 예, 이 글을 못 써가지고 예, 그분이 이게 남겨놓는 것들이 많지 않죠. 기술적으로는 씁니다. 물론 이제 A, B, C, D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쭉 기술적으로 정리는 해놓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글로 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융합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200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웹사이트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이쁜 웹사이트들이 많이 산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했던 게 어떤 거냐면 미국에 있는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정보통신망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리누스 토발즈 씨가 이제 어떤 지역에서 이제 인터넷 리눅스 커널을 올릴 때 PPP를 통해서 올렸다는 그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예. 뭐 굉장히 정보통신이 그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구석구석까지 다 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지만,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제 정보통신의 어떤 좀 문제가 있긴 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이제 그 산업이 그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면서 이제 뭐 속도는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웹사이트 빨리 만들고 뭐 이런 예, 관련된 외형적인 부분들이 신경 쓰다 보니까 일단 웹사이트는 이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안에는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예, 들어가 보면 이쁘네 하고 들어가는데 안에 링크 몇 개 걸려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컨텐츠가 부재했다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컨텐츠가 부재하다는 소리는 안 하죠. 워낙에 이제 인터넷이 발전을 하고 이런 인터넷을 통한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점차 일반화되고 또 예전하고 달리 그 자기가 만든 순수 창작물들이 많이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이제 예, 그런 문제들은 없어졌는데 예,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기술은 있는데 컨텐츠가 없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이제 디자인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디자인이 물론 웹사이트 디자인이 좋아가지고 이쁘다고 들어갔는데 컨텐츠가 없었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컨텐츠는 많은데 거기 안에 그 디자인이 UI가 별로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간다는 소리죠.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잘 이렇게 융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디자인이라는 것이 꼭 이제 이쁘다라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그 구성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편의성을 담보해 주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미적으로 예,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으려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인문학적인 그런 뭐 사고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기술적인 그런 좀 사고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 융합이 됐을 때 좀 좋다는 거죠. 그리고 뭐 융합 보안이니까 보면은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요소들을 잘 알았을 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사회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또 이제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잘 알았을 때 상호 간에 일단 대화가 된다는 거죠. 대화가. 그리고 그럼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서로 협업을 함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이 혼자 이제 해결을 함에 의해서 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건데 쉽지는 않아요. 그죠? 예,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힘든데 여러분들 이제 한지 한 1년 되셨나요? 한 1학기? 한 학기? 근데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 힘들 수 있는데 좀 지나다 보면 이제 많이 익숙해집니다.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면. 그리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제 물론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고. 예,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제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학을 하면서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했었거든요. 예. 소프트웨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활동을 하고 예. 거기에 이제 글도 기고하고 뭐 책도 내고 예. 그랬던 예. 기억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로, 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과정을 또 겪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는 이제 또 이제 더 쉽게,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멘토들도 많이 있으시고,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능력도 있으시고, 예. 자, 어찌됐든 뭐 지나간 소리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한 2시간 반 정도 이제 제가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하지만, 예, 잠깐이지만 뭐, 그냥 강의만 하고 가기가 그래서 잠깐 딴소리 좀 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이렇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이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의 제2조 1호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 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 명령, 예, 음성이나 영상 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된 기술서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여기에 해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음성이나 영상 정보 등이 포함되는 사항인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 정의에서는 그리고 여기 관련된 기술서라든가 예, 그 밖에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 정보 처리를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 그야말로 소프트웨어 중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의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소프트웨어랑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랑 컴퓨터 프로그램은 계속 혼용이 되고 있죠. 예, 용어가. 예,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 크게 달리 뭐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데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예, 법률 용어로 사용했을 때는
아니면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했을 때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특허청에서 나온 이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에는 또 달라요. 예, 또 달라요.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컴퓨터로 처리하기에 적합한 명령의 집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그나마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말하자면 이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그 특허에서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한다고 해요. 예, 뭐, 다른 얘기를 하면, 뭐, 특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예, 저작권은 예, 표현을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디어들 중에서도 사실상 그 특허에서는 실제로 보호하는 것은 그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기술적으로 구체화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겁니다. 예, 기술적 사상.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그래서 하드웨어를 빼지 않고, 예,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기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허법에서 말하는 이 정의가 약간은 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나마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래 용어하고 사실상 유사한 개념 내지는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소스 코드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예, 프로그램 언어 중에서 인간이 고급 언어나 어셈블로 작성하여 표현한 거를 말하고요. 이 특허청에서 나온 이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에는 프로그램 리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목적 코드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생성되는 기계의 명령문이고요. 이게 이제 0101 이렇게 0하고 1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진 코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하면 이 목적 코드를 변경을 시켜주죠. 이진 파일로. 자, 이거는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인데요.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 관련된 내용, 자유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자유 소프트웨어는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여기서 프리는 이제 무료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예, 좀 우리가 그런 게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거나 이를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원시 코드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이를 학습하고 수정 개선할 수 있는 원천적인 자유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원래 이 소프트웨어, 우리가 이제 그 상업화가 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도 이제 그 어떤 특정 기업이 이렇게 그 권리를 말하자면 자기의 권리로서 이렇게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스코드를 공개를 안 하고 이제 소스코드를 이렇게 클로즈 해가지고 공개 안 하고 자신들만 소스코드를 갖고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이어져 갔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리차드 스톨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어디인가 갇혀지게 되잖아요. 예, 갇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기술이라는 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개념으로 로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자유롭게 하자. 뭐 그런 정도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그 기술을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자유 소프트웨어의 어떤 이 개념을 담아낸 그 라이선스가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자유 소프트웨어는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는 원시 코드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거, 그리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는 원시 코드에 대한 접근이 또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한 라이선스를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개념에 뒤이어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이런 자유 소프트웨어를
자율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라이선스가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픈소스를 주장하기 위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프트웨어의 이제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찬동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좀 엄밀하게 말하면 오픈소스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오픈소스의 정의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라이선스가 오픈소스 라이선스입니다. 자,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고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점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GNU GPL과 같이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구비하면서 더 강력한 또는 다른 종류의 조건을 구비한 라이선스들은 당연히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프리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리차드 스톨만이 이제 주도를 하는 이제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는 이제 자율 소프트웨어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엄밀히 말해서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일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주장하고 있는 이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하는 오픈소스의 정의에 이 GNU GPL이 부합을 하기 때문에, 또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에서는 이 GNU GPL이라든가 이런 GNU에서 GNU 부류의 내지는 FSF에서 만들어낸 이 라이선스에 대해서 상당 라이선스들을 이렇게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포함해서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구분을 하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GNU GPL을 포함해서 오픈소스 라이선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 외에도 오픈소스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 중에서도 라이선스를 또 공개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라이선스 공개라는 라이선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그것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형적인 오픈소스, 여기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아니고요. 그것들은 이제 굳이 말하자면 비전형 오픈소스 라이선스 내지는 비전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상용으로 판매하는 것들은 이제 관계가 없어요. 이런 프리 소프트웨어라든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상용으로 판매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다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 코드를 이렇게 자유롭게 배포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고, 또 소스 코드를 또 공개를 하고 그런 것들이 만족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그런 부류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NU GPL에 적용되는 Emacs라든가 레드햇, 리눅스 배포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 리눅스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픈소스 정의는 이제 보시면은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에는 이렇게 10가지의 조건을 갖춘 것을 오픈소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데비안이라고 하는 리눅스 운영체제가 있어요. 리눅스 운영체제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보시면 이제 데비안이라든가 우분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리눅스라는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데비안이라고 하는 것도 리눅스의 운영체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에서 유래를 했고요. 브루스 페렌스는 이런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작성했고, 이게 이제 공식 정책으로 이제 승인이 됐었는데, 요것은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데비안의 특징적인 레퍼런스들을 삭제하면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유로운 재배포를 보장을 해야 된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원시 코드 및 또 원시 코드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을 허용하고 동일 라이선스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작자 원시 코드의 어떤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해준 겁니다. 물론 이거 조건부로. 근데 이 조건부라는 것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무결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저작자가 내 소스 코드는 건들지 마시고 그걸 패치를 하든지 하시고 내 소스 코드는 그대로 놔두세요.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배포를 할 때
사용 분야에 대한 제한 금지, 라이선스를 같이 배포해야 된다는 것이고, 라이선스는 특정 제품에 그 한정돼서 이렇게 이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다른 소프트웨어를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 예, 같이 이렇게 집합물로 같이 이제 배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선스는 기술 중립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 기술하고 관계없이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이렇게 배포가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집합물이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집합물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두 개가 뭉쳐졌다, 아니면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같이 포함이 됐다든가, 일부러 아니면은 뭐 내지는 뭐 일부러 사용이 됐다든가, 같이 균등 비율로, 아니면은 그게 이제 수정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예, 그랬을 때는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부분이 이런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오픈소스 정의에는 그런 규정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바이럴 규정이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바이럴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것들도 같이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변경을 시킨다고 해서, 바이러스 같다고 해서 아주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이럴 규정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럴 규정이라는 표현은 이제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런 것이 있지만, 어쨌든 바이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프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하고 이런 일반적인 그런 규정이 없는 다른 이제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이 이제 이 오픈소스의 정의에 다 부합하는 것이고, 그런 라이선스들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특허법을 들어가는데요. 특허법상 이제 특허법의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특허법상 중요 용어를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이제 발명이라는 것은, 제가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발명은, 이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발명의 정의 부합하느냐 자체가 이 특허 등록의 심사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명에 포함이 되느냐이고요. 그리고 이게 발명인데, 이것이 특허 출원 절차를 밟아서 이제 특허로 인정을 받았을 때, 그것은 특허 발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특허 발명에 대해서 이 특허권자가 권리를, 특허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갖는데, 권리를 갖는데, 그 권리의 내용이 바로 CC라는 것입니다. CC. 그래서 크게 나누면 물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방법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방법 발명 중에서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이 있는데, 이 각각의 발명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실시, 즉 행위 내용, 어떻게 행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들을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건 발명에 대해서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되어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사주세요 하고서 이제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뭐 브로셔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방법 발명 같은 경우에 방법을 사용한 행위, 그리고 물건 생산하는 방법 발명 같은 경우에는 방법 발명의 실시 외에 그 방법에 의해서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에 청약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행위들을 이 실시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실시가 말하자면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은 특허권의 내용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허 침해를 했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은 바로 이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가 돼요. 자, 왜? 제가 크게 써놨잖아요. 왜? 특허 제도가 필요한가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인류 역사는 발명과 발견의 역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기술, 요한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뭐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 금속활자 뭐 그 전에 나왔었지만, 뭐 이렇게 보시면은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특허를 낸 것들이 있고요. 보시면 이 앞에 보시는 이런 것들은 이제 특허를 안 받은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이 기술 문화의 발전과 인류 문화가 발전을 해왔어요. 보시다시피, 발명이라는 것이 반드시 특허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창작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하고 막 있을 때 뭔가 새로운 거 막 발견이 되면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막 만들어가지고 그 옆에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친구한테 보여줘. 이쁘다. 그러면은 야, 내가 이렇게 정말 이쁘게 만들지. 그러면서 잘난 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즐거울 수 있어요. 예. 그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뭔가 좀 편리하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특허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용을 주고 기꺼이 비용을 주고 더 사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용하기도 해요. 계약에 의해서든 뭐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그 특허라는 제도가 내지는 이제 지식재산 관련된 산업재산권 관련된 제도가 저작권에 관련된 제도가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보시면은 이렇게 그 1909년, 1609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산업혁명 시대,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말하자면 이런 특허에 관련된 그 산업재산권 내지는 뭐 특허, 뭐 저작권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제도나 법이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국부를 위한 거예요. 국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국가의 부를 축적을 할 수 있을까? 국가의 산업을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국가의 기술을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특허제도는 기본적으로 특허제도의 기원은 이제 영국이라고 해요. 이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용어가 이제 페이턴트, 패턴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 증서로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고 하였으며 그 후 오픈이라는 뜻을 가진 페이턴트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간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북부 이탈리아 베니스 특허법이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하고요. 갈릴레오가 갈릴레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딴 사람들이 내 거를 그냥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회 공익을 위해서 그 받은 돈이나 이런 이익들을 사회 공익을 위해서 새로운 발명들을 하는데 뭐 도움을 거기에 이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치사할 수도 있는 말인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발명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 해소를 못하면은 또 다른 또 발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영국이 전매제도에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오픈이라는 얘기예요. 오픈. 특허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부, 기술의 발전, 산업 발전. 기술의 발전과 산업 발전을 통한 국부. 그죠? 그것을 오픈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픈. 지금까지 예전에 수공업이라는 것이 간의 수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이렇게 말하자면 입에서 입으로 아니면 가서 이제 직접 이제 간의 수공업 같은 거 가서 이제 직접 일을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됐고 외부에는 이제 영업 비밀로서 이렇게 간직이 됐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인 정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장인 정신이 다 이제 가려야지만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감춰져 있는 기술들을 말하자면 외부로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감춰져 있는 기술을 감추지 않고 기술을 오픈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그거를 똑같은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아니면 그 기술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게 말하자면 이제 페이턴트 기본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특허 기술을 국가가 강력하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력한 보호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통해서든지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이익을 얻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말하자면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특허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로 인해서 기술 발전이 되고, 산업 발전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국부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산업혁명 시기에,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르네상스 시대. 물론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이런 성문 특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들은 말하자면 인본주의, 말하자면 르네상스 시대 때에서 인본주의 내지는 인본주의에 의해서 말하자면 기본권이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천부인권적인 기본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책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특허권자의 권리, 기본 천부인권적인 권리를 보호해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런 이 특허에 대한 어떤 천부 인권적인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에 더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궁극적으로는 이런 산업 발전 내지는 뭐 기술 발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대적인 어떤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특허법의 목적이에요. 이제 1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1시간 지났는데. 1조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특허법 제1조를 보시면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해서 산업 발전에 이바짐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뜯어서 보면요. 발명의 보호 및 장려를 해서 이 창작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명의 이용을 도모해서 발명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초해서 더 좋은 기술들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용을 도모해서 또 이런 발명할 수 있는 또 저변을 확대를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을 촉진을 하고 결국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 말하자면 특허법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명의 보호 및 장려는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고 또 법적으로 보호를 해줌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명세서를 통해서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내용 공개를 하고 또 이런 특허권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정들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발명 이용을 또 합리적인 이용을 또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기술 발전시키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특허법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예.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이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피터 티시라고 하는 분이 세계 최대 상관화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을 창업한 그런 분이고 여러 가지 사업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피터 티시가 이제 말하자면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행했던 말로 하면 이제 블루오션을 찾아라 이런 말하고도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블루오션에 이제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건 이제 분야로 얘기한 건데 말하자면 이분은 이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라는 거죠. 창작적인 전에 없던 뭔가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이 없는 기업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독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거기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하고 네트워크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독점을 계속 이렇게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런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라는 것이 긍정적인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도 이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이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마르코니의 무선 전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발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명들인데 이것들도 다 특허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 기술들도 다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포트폴리오 외에도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특허를 받음에 의해서 하나의 특허의 한 일군을 이뤘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 이 분야에서 독점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임스 와트 마르코니 성공의 공통점을 보시면 자신의 급진적 기술 혁신을 특허로 보호했고 자신의 발명을 실시할 회사를 설립했으며 특허의 획득과 사업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술 향상을 했고 이 보완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특허를 획득해서 완벽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 특허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시장을 독점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긍정적인 독점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특정 시장에서 앞서나기 위해서 이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고 어떤 특정 기업의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회사를 정리해서 딴 쪽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회사를 양도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특허들을 그 분야에 있는 특허들을 인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접 개발하는 것 외에도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이런 기술의 독점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특허제도,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래요. 자, 특허제도가 그럼 과연 혁신을 위한 제도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 애플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거의 굉장히 소모적으로 계속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와 멀다하고 소송에 휘말리고 있고요. 그 특허 괴물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세상이 떠들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허 괴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했을 때는, 그냥 말하자면 이 특허의 권리를 가지고 그냥 돈만 이렇게 긁어 모으고 다니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특허 관리 회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자, 이것은 이제 미국 특허 소송 피소 기업 중 64%가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그런 그 분야들이 점차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관련이 안 돼 있는 분야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정도로 점차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허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소송이 점차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급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내에서는 좀 덜하다고 하더라도 해외로 나가면 뭐 당장에 삼성이나 LG 뭐 이런 그런 대기업들만 하더라도 미국 가면 당장에 소송을 걱정해야 되거든요. 소송을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 급증하고 있어요. 이런 사태에서 말하자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술 혁신이라든가 산업 발전이 원래 주가 돼야 되는데 이런 너무 소송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말하자면 기술의 어떤 그 발전이 오히려 좀 더뎌지고 관련 오히려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관련해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 이 특허 제도에 대한 어떤 그 회의적인 어떤 그런 말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미국에서의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련된 말하자면 태도가 좀 많이 이렇게 원래는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해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굉장히 확장해 나가고 있고 좀 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제 아주 빠르게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이제 그런 이제 오바마 대통령 말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의한 회의론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인정의 어떤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하면 소강 상태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어떤 태도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즉, 이런 특허 제도가 무조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현대기술 획득을 보면 이렇게 제품 중에 짧고요. 종래기술을 바탕으로 누적적으로 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연속적으로 이게 점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점증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 기술 혁신이 이게 점증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캐치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기술 개발한 것처럼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온 건데도 혁신적으로 보여서 이게 특허를 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기술 개발을 할 때 어떤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독점이기 때문에, 특허라는 것은 독점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기술을 개발할 때는 굉장히 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성 요건, 말하자면 새롭고 진보적 혁신이라는 것이 진보성 요건인데, 당업자가 종래 기술을 이용해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허권은 이렇게 기술 혁신,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누적적으로 된 것에서 바로 앞에 이렇게 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기술 개발이 된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이 오히려 기존에 있는 기술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해 나갈 때 이렇게 기술 혁신에 어떤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쉬는 시간이 좀 있지만요. 데니송 씨의 동영상을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오픈 소스에 말하자면 데니송 씨가 이제 오픈 소스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데니송 씨의 말 중에 그 인상 깊었던 말이 왜, 항상 이 왜라는 질문을 달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고 있고요. 자, 오픈소스라고 하는 말을 했죠. 그래서 예,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을 안 해도 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 혁신을 했을 때, 우리가 뭔가 기술을 개발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영업 비밀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특허라는 것도 오픈이에요. 아까 페이턴트라는 말이 의미가 오픈이잖아요. 단지 그것이 국가의 그 권력에 의해서 20년 동안에 독점 메타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거.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하는 사람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그 쪽에서는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왜냐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독점을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기술 공유를 하자는데, 특허를 하게 되면 그 기술이 오픈이 되긴 하지만 그게 그 기술을 사용하려면 라이선싱을 맺어가지고 예, 돈을 내고서 사용해야 돼요. 아니면 아예 사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 등록에 대해서, 이 특허에 대해서 오픈소스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안에 기술을 공유를 하는 것은, 기술 공개를 해서 그걸 공유를 하는 그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같아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영업비밀로 공개를 안 하고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예. 그래서 영업비밀로 유지하고, 또 하나는 특허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화하는 거예요. 그 권리화하는 대신에 국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예, 이익을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직접 실시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실시를 하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 데니스홍처럼 오픈소스를 하는 거예요. 그냥 돈 안 받고, 특허를 냈든 안 냈든, 특허를 냈어도 그냥 무료로 공개를 하고, 예. 그리고 공유를 하고 소스코드나 이런 기술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예,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두 가지만 얘기하지만요, 오픈소스라는 것을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켜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세 가지로 예,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가 왜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예, 제가 이제 설명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나름대로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오픈소스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허 등록에 의해서 권리화해서 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영업비밀로 유지해야지 기업에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본다면 선택지인 거고요. 예. 그 나머지 이제 관련된 이제 판단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좀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